핵심만 쏙 심을 수학. 오늘은 최대 공약수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구하는 법 복습해 볼게요. 18과 42, 30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나눗셈 방법으로 해도 되지만 우리는 소인수 분해로 하는 것 연습해 볼게요. 자, 18은 2, 9, 18이죠? 그런데 9가 3의 제곱이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간단히 써줄 수가 있습니다. 42는 2 곱하기 21이잖아요. 근데 21이 3, 7, 21. 따라서 2 곱하기 3 곱하기 7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왜 3 뒤에 7이 띄워져 있나요? 우리 원래 2, 3, 5, 7 이렇게 소수가 나가잖아요. 30에서 5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띄워서 썼어요. 자, 그런 다음 30은요. 2 곱하기 15죠? 근데 15는 3, 5, 15. 따라서 2 곱하기 3 곱하기 5 간단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수의 최대 공약수 구하기 위해서 가로줄 그어주고요. 내가 구해야 되는 것 최대 공약수 빨리 써줍니다. 최대 공약수는 최소의 값을 가지고 오면 되기 때문에 소인수 2에서는 가장 작은 2를 가지고 오면 되고요. 소인수 3에서는 3을 가지고 옵니다. 소인수 5에서 보면은 위쪽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1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따라서 가장 작은 값은 1이 됩니다. 소인수 7에서도 보면 위아래로 1이 생략된 거죠. 따라서 1을 가지고 오면 최대 공약수는 6이 됩니다. 이번엔 최소 공배수 구해볼게요. 최소 공배수는 최대의 값을 가지고 오면 되죠. 소인수 2에서는 모두 다 2이기 때문에 2를 가지고 오고요. 소인수 3에서는 3의 제곱, 소인수 5에서는 5. 소인수 7에서는 7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자, 계산할 건데요, 여러분. 그냥 계산하지 말고요. 2랑 5가 보이죠? 곱하면 10이 되고요. 3의 제곱 곱하기 7인데 3의 제곱이 9잖아요. 9, 7, 63. 따라서 630 이렇게 간단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2번 갈게요. 2번은 1번보다 좀 간단하죠. 왜냐하면 소인수 분해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두 수를 우선 나란히 먼저 세로로 써줍니다. 당연히 쓸 때 같은 소인수끼리 줄을 맞추도록 써야 되는 거죠. 따라서 7이 한 칸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가로줄 긋고요. 내가 구해야 될 거 최대 공약수 빨리 써줍니다. 이거 안 쓰는 친구 정말 많은데 이거 쓰는 거 2초면 되거든요. 쓰면 실수 안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쓰도록 합니다. 자, 최대 공약수는 최소의 값을 가지고 오면 되기 때문에 소인수 2에서 보면 2를 가지고 오고요. 소인수 3에서는 3을 가지고 옵니다. 자, 소인수 5에서는 위에 1이 생략된 거죠. 따라서 1을 가지고 오고요. 소인수 7에서도 아래쪽에 1이 생략된 것이기 때문에 1을 가지고 옵니다. 따라서 최대 공약수 역시나 6이 나오고요. 최소 공배수 구해볼게요. 최소 공배수는 최대의 값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따라서 소인수 2에서는 2의 4제곱, 소인수 3에서는 3의 제곱, 소인수 5에서는 5의 제곱, 소인수 7에서는 7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자, 계산할 건데요. 선생님이 항상 10, 100, 1000, 만 이런 아이들 먼저 계산하라고 했잖아요. 2랑 5가 세트가 되면 되는데 2가 4개, 5가 2개 있으니까 2랑 5랑 세트가 2세트 나오는 거죠. 즉 100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 2가 2개, 3이 2개, 7이 남는 거잖아요. 7, 9, 63 나오고요. 63에다가 4를 곱하면은 25,200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분수 n분의 24, n분의 36을 모두 자연수가 되게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분수 n분의 24가 자연수가 되려고 하면은 분모가 1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꼭 1이 아니고 다른 자연수가 와도 되는 게 그 분모에 있는 자연수가 24와 약분이 되어서 1이 된다라고 하면은 분모가 없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분모는 24의 약수가 되면 분모가 약분돼서 1만 되기 때문에 자연수 형태로 분수가 변형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분수 n분의 36도 자연수가 되려면 분모가 36의 약수가 되어야 되겠죠? 즉 예를 들어서 36의 약수 중에서 4가 있잖아요. 분모가 4가 되면 4분의 36이 되어서 약분하면 9 이렇게 자연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모 n은 24의 약수이면서 동시에 36의 약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24와 36의 공약수이고요. 공약수를 구하려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하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최대 공약수 구해볼게요. 최대 공약수 구하기 위해서 나눗셈도 가능하지만 우리는 중학생이니까 소인수 분해로 가볼게요. 자, 24는 어떻게 되죠? 3, 8, 24죠? 그런데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 되고요.
16은 4, 9, 36이잖아요. 4는 2의 제곱, 9는 3의 제곱이라서 이렇게 간단히 소인수분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가로축 그어주고요. 최대 공약수는 최소의 값을 가지고 오면 되기 때문에 소인수 2에서는 2의 제곱, 소인수 3에서는 3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4, 3, 12 이렇게 최대 공약수 12가 나오죠? 즉 24와 36의 최대 공약수인 12의 약수는 1, 12 그리고 2, 6, 12 3, 4, 12 이렇게 총 6개가 나오겠죠? n이 될 수 있는 값은 1, 2, 3, 4, 6, 12 이렇게 6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두 분수를 모두 자연수가 되게 만드는 자연수는 총 6개가 됩니다. 여학생 16명과 남학생 42명을 몇 개의 혼성 모둠으로 나누어 구성하려고 합니다. 각 모둠의 여학생 수가 모두 같고 남학생 수도 모두 같아야 한다고 할 때 최대로 구성할 수 있는 모둠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모둠의 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모둠이 만약에 2개가 있대요. 그런데 이 두 모둠의 여학생을 남는 수가 없이 똑같이 나누어서 구성하려면 16 나누기 2를 해서 8이 나오면 8명씩 모둠에 넣으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각 모둠에 똑같은 여학생을 배분하려고 하면 16을 모둠의 수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이 뭐예요? 약수가 된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모둠의 수는 여학생 수 16의 약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각 모둠의 남학생 수도 같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 모둠의 수는 남학생 수 42의 약수도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둠의 수는 16과 42의 공약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공약수 중에서 우리는 최대로 구성할 수 있는 모둠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가장 큰 최대값을 구하면 되고요. 공약수 중에 가장 큰 공약수를 최대 공약수라 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16과 42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됩니다. 최대 공약수 구하기 위해서 소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자, 16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16은 2의 4제곱이고요. 42는 2 곱하기 21이잖아요. 근데 21은 3, 7, 21이죠. 따라서 2 곱하기 3 곱하기 7 이렇게 소인수분해 됩니다. 가로줄 그어주고요. 내가 구해야 될 것 최대 공약수 적을게요. 최대 공약수는 최소의 값을 가지고 오면 되기 때문에 소인수 2에서는 2, 소인수 3에서는 1이 생략된 거죠? 따라서 2를 가지고 오면 되고요. 소인수 7에서도 1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2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즉 최대 공약수는 2가 되고요. 최대로 구성할 수 있는 모둠의 수는 2개입니다. 가로의 길이가 300, 세로의 길이가 270인 직사각형 모양의 공원의 가장자리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나무의 개수가 최소가 되고 공원의 네 모퉁이에 반드시 나무를 심는다고 할 때 필요한 나무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활용 문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그림부터 그리세요. 직사각형 모양 그림 그리고요. 가로에는 300, 세로에는 270을 써줍니다. 자, 우리 문제에서 보면요. 나무의 개수가 최소가 된댔죠. 내가 심는 나무를 가장 적게 심으려면 나무와 나무 사이 간격이 최대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나무의 간격을 먼저 구할 겁니다. 나무의 간격을 네모라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공원의 네 모퉁이에 나무를 4그루 심었어요. 그런 다음에 나무를 심을 건데요.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런 식으로 나무가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무의 간격이 누구의 300의 약수가 되어야 되겠죠? 세로 부분에 봐서도 나무가 똑같은 간격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나무의 간격이 270의 약수도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300과 270의 공약수인데 우리는 이 나무의 간격이 최대가 될 때 구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300과 27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됩니다. 최대 공약수 구하기 위해서는 소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나눗셈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데 소인수분해도 정말 간단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300은 3 곱하기 100이잖아요. 근데 100은 10의 제곱이고 10은 2 곱하기 5잖아요. 다시 말하면 2가 2개, 5가 2개 있기 때문에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 간단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270 볼게요. 270은 27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런데 27은 3의 세제곱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10은 2 곱하기 5 다시 말하면 2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나타내어집니다. 자, 가로줄 긋고요. 내가 구해야 될 거 빨리 써줍니다.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는 최소의 값을 가지고 오면 되기 때문에 소인수 2에서 보면 2를 가지고 오고요. 소인수 3에서는 3, 소인수 5에서는 5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자, 곱할 때 2랑 3 곱하는 것보다 2랑 5 먼저 곱하면 10이고요. 3을 곱하면 30 나올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나무의 간격이 최대가 될 수 있는 것은 30m가 되는 거예요. 가로의 길이가 300m이기 때문에 30 곱하기 10으로 나타낼 수 있고 다시 말하면 30인 간격이 10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나무의 간격을 30을 유지하면서 10개로 쪼갤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심겨지는 나무는 우리가 간격이 이렇게 손으로 긋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처음에 이제 끝나는 전부터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즉 왼쪽 모퉁이는 포함하지 않고 오른쪽 모퉁이까지 포함해서 총 10개가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세로축에는 270m인데 30m가 9개 들어가는 거죠. 즉 9칸이 들어가는데 같은 원리로 하면 위쪽 모퉁이를 포함하지 않고 아래쪽 모퉁이 포함하게 해서 총 9개가 심겨지는 거예요. 이제 느낌 오죠? 아래쪽에 있는 가로축도 이렇게 하면 10개고요. 이제 남은 세로축에서 9개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나무의 간격이 30m이므로 가로에는 한쪽 모퉁이를 제외하고 나무가 10개 심겨지고요. 세로축에서는 한쪽 모퉁이를 제외하고 9개가 심겨집니다. 따라서 총 38개의 나무가 필요합니다. 자, 가장 큰 값. 가장 최대인 거. 무조건 최대 공약수 구하는 게 아니라 최대 공약수를 구한 다음에 실제로 문제에 적용시켜서 답을 구하는 게 있었잖아요. 방금 나무 문제처럼. 따라서 문제 푸는 방식으로만 야 가장 많은 거, 가장 큰 거 하면 최대 공약수야 이렇게 외우지 말고요. 문제를 한번 이해하고 해결하는 습관 들여보도록 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